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로 또 바쁘고 힘든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또 사역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한 심리도식 치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행위에 대한 이해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도식에 덫에 걸려서 아파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을 벗어나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혜와 또 깨달음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혜롭게 저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심리도식 치료, 우리가 지금 오랜 기간 몇 달째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그만큼 아주 귀하고 중요한 심리치료 이론이고 또 기법입니다. 오늘 강의하려고 여러분에게 PPT 파일을 보내주었는데, 오늘 강의하게 될 것은 주로 부모 양식입니다. 역기능적 부모 양식과 또 역기능적이 있으면 기능적인 부모 양식, 그걸 가르쳐서 건강한 부모 양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건강한 부모 양식, 또 우리가 대처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우리는 취약한 아동 양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부모 양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건강한 성인 양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자기 삶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시대는 이 뭐야 한자밖에 안 되는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바로 그 알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안경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밤중에 요즘에 전방 철책성 근무자들에게 야간 순찰할 때 적을 줍니다. 그 적외선 안경을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쓰고 순찰을 하면 안 보이던 밤중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경을 쓰면 보입니다. 희미하겠지만 그래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도대체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말과 행동,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냐? 좀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도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또 어떻게 도와주는 것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특별히 심리도식 치료 이론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또 배우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안경이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준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역기능적 부모 양식이 뭐냐? 심리도식 치료에서 이해하는 내재화된 부모 목소리와 그 치료적 접근을 말한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아기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양육자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중에는 따뜻한 그냥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랑의 목소리도 있지만 내 자신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마음상에 반하게 하고 또 당황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목소리 들은 것이 그냥 들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속에 내재화가 됩니다. 내재화. 그게 이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서 이제는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심지어는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목소리가 내 속에서 나를 향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목소리가 이게 밖으로 나오는 이것을 부모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기능적 부모 양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이 양식을 했는데 취약한 아동 양식 같은 걸 많이 했는데 부모 양식은 그와 좀 다릅니다. 중압감이 있고 자기 증오가 있고 자기 비난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릴 때 부모가 말을 하면 마음이 좀 무겁지 않습니까? 또 부모가 나를 갖다가 야단치고 할 때 그냥 나를 뭐 사랑해서 야단친다고는 하지만 어릴 때 듣는 목소리는 그런 목소리가 아닙니다. 나를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고 또 나를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중압감, 자기증오, 자기비난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서 나를 향하여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옛날 어렸을 때 부모가 나에게 하던 일들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를 향하여 이런 일을 합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찍어 누르고 엄청난 중압감, 부담감을 주고 또 내 자신을 미워하는 아주 미움을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것, 또 자기 비난 이런 거랍니다. 심리도식 치료의 측면에서 부모 양식은 내담자가 부모의 도덕적인 태도와 행동들을 내재한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영향이 뭐냐? 아이 양식이 원초적인 욕구와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면 부모 양식은 이에 뒤따르는 부수적인 양식이다. 한마디로 부모 양식이 가동이 되면 내담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매우 극심하고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그런 부담 없어도 되는데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해치고 자기를 처벌하는 이런 일들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냐? 이 양식이 작동이 돼서 그런 겁니다. 역기능적 부모 양식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처벌하는 부모 양식이 있고 둘째는 요구하는 부모 양식이 있습니다. 자기 비난과 분노로 찡 지어지는 것이 내재하던 처벌적 목소리입니다. 야, 이거 넌 그밖에 안 되지. 이거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넌 형편없어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화를 나는 자기 비난, 자기 무시, 또 자기 분노 이런 게 처벌하는 거. 그래가지고 막 누가 야단치냐? 자기가 자기를 야단쳐,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를 욕하고. 내가 왜 이렇게 나 자신을 욕하고 있지? 처벌하는 부모 양식이 작동이 된 거예요. 작동. 그래서 두 번째는 요구하는 부모 양식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부모 양식은 부모가 어릴 때 아이가 하기 어려운 거, 할 수 없는 걸 자꾸 요구하지 않습니까? 뭐 한참 노을 아이에게 야 공부하자 해가지고 가나다라 1, 2, 3, 4, 2 더하기 3은 뭐야 자꾸 뭐 물어보니까 애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가르쳐 주려고 애쓰고 그거 힘들어 또 못하면 이것도 못하냐 하고 막 이러고 그래서 이 높은 기준과 중압감으로 부모가 자꾸 요구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뭐 사실 어, 4살짜리하고 2살짜리하고 서로 싸웁니다. 그러면 왜 동생이 언니 장난감을 뺏어버리는 거요? 그 언니는 안 뺏기죠. 왜 안 싫어 하고 하면 동생이 웁니다. 그럼 엄마가 와가지고
그거 좀 언니가 돼가지고 동생에게 주지 하고 양보를 요구합니다. 그게 착한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아이가 할 수 없는 높은 기준과 이런 걸 주고 중압감으로 요구하니까 그래야 네가 착해, 그래야 이뻐 하고 그러면 아이는 뭐 어떡합니까? 그리고 특별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부모는 어린 자녀들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뭐 흘리면 흘리지 마, 흘림 되냐? 뭐 이거 안 하면 왜 이건 이랬냐, 저건 저랬냐, 이래야지 저래야지 계속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속에 자리를 잡고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가 밖에서 학교 갔다 오거나 놀고 들어오면 아예 그 문 신발 벗는 거기에서 옷을 다 벗고 안에 속옷만 입고 이 화장실로 들여보내서 씻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오도록 그리고 계속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아니 친구네 집 어디 가도 그런 집이 없는데 왜 엄마만 이렇게 해 하고 해도 안 돼. 더러운 거 묻어갖고 들어오면 안 돼. 깨끗해야 돼. 해가지고 계속 하니까 맨날 엄마하고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싸웠는데 나중에 자기가 커서 시집 가가지고는 똑같이 자기 애들한테 엄마가 자기한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부모 양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처벌하는 부모 양식은 왜 생겼냐? 여기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이나 일반적인 욕구, 뭐 아이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밖에 없는데 슬퍼 울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른들이 보기에는 애한테는 심각하거든요.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뭐 이게 희노애락이 그냥 자유롭게 나오는 게 어린 아이들인데 또 뭔가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자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기 싫은 것도 있고 아이들이 그 특별히 죄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들을 표현했는데 그걸 그래 네가 슬프구나 아이고 네가 행복하고 재밌구나 이래야 되는데 시끄러 지금이 웃을 때야 해가지고 야단을 치거나 그까짓 게 뭐라고 울고 난리야 이렇게 야단을 치거나 그냥 뭐 동생이 자기 거 뺏어가지고 화를 내는데 왜 화를 내냐고 야단을 치거나 아니 동생이 내 거 뺏었는데 화한다면 그 이상이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자기 뺏기면 화내면서 어린애한테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자연스러운 욕구인데 그걸 표현했을 때 벌을 받고 또 비난하고 처벌하는 이런 부모와 양육자의 양육을 받으면 그 부모가 하던 목소리, 감정을 표현하거나 욕구를 표현할 때 벌을 받고 야단을 맞고 비난하고 처벌하는 그런 그 부모의 목소리가 내재가 돼버려요. 자기 속에 딱 들어와 자리를 잡고 그리고는 이제는 자기 자신이 뭔가 좀 실패하거나 뭐 사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뭐 뭔가를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야, 그게 네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냐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표현, 허벌 경험 이런 것들이 되면은 성인이 돼서도 그 부모가 자기를 야단치고 처벌하듯 뭔가 조금만 잘못되면 막 계속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시험 한번 잘못 보면 막 자기를 자해를 해요. 자해. 비난하고 무시하고 오죽하면 벌 중에 제일 큰 벌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끊는 거죠. 왜 애가 시험 못 봤다고 자살을 해요? 왜? 자기가 자기를 처벌하는 겁니다. 자, 처벌하는 부모 양식의 특징이 뭐냐?
우선 말투가, 태도가 냉혹하고 비난적이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이 내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공격하는 거야. 넌 모자라. 넌 형편없어. 넌 실패자야. 너는 무능해. 하고,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이게 어디서 들리냐? 내 속에서 나오는 거야. 내 속에서. 이 소리 들으니까 힘이 납니까? 힘이 빠지지. 맞아, 맞아. 그리고 그걸 수용을 하니까는 처벌하는 부모 양식이 나타나면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에 함께 그것에 굴복해가지고 그냥 쭉 처지고 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혐오, 자기 비난, 처벌하는 부모 양식이 나타나면 자기 혐오, 자기 비난합니다. 또 자기를 거부합니다. 자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자해를 합니다. 그리고 죽어버릴까? 충동을. 너 같은 놈은 살 이유도 없어. 너 죽어, 죽어. 막 자살 충동을 일으켜. 야, 너 끝났어. 그냥 네가 뭘 하냐? 뭐 좀 공부 좀 하려고 뭐 좀 하려고 하면 야야야 관둬. 네가 뭘 할 수 있게 안 돼. 너 네가 뭘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뭔가 건설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처벌하는 부모 양식은 어 한마디로 내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이나 감정들이 자기증오, 과소평가 이런 것과 연관이 돼서 나타나면 아 지금 처벌하는 부모 양식이 가지고 있구나. 내 머리에 난 나빠. 난 끔찍한 사람이야. 난 괴물이야. 난 쓰레기야. 나는 못났어. 나는 실패자야. 아,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목소리에 따라서 그걸 수용해. 아, 참.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뭔가 한번 해보죠. 아유,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맨날, 나는 형편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내가 있으면 아마 다 망가질 거요. 내가 없어야 뭔가 되지.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자기 부정, 뭐 이런 것들이 뭐냐? 지금 마음속에 처벌하는 부모 양식이 작동이 되면서 그것과 함께 이루어진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는 나빠, 난 끔찍한 사람, 난 괴물이야, 난 쓰레 이런 표현을 하면 지금 이 사람 속에 처벌하는 부모 양식이 나타나서 어릴 때, 어릴 때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부모가 하던 그 이야기를 지금 되받아서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벌 양식은요, 죄책감을 유도합니다. 죄책감. 한마디로 감정과 사회적 행동에 초점을 둔 처벌하는 부모 양식이에요. 뭐에 대해서 처벌하냐? 감정, 감정. 그리고 사회적 행동. 뭐 우리가 뭐 가정도 사회잖아요. 형제, 가정, 사회. 그래서 좀 이웃과 관계 속에서 행동에다가 뭔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모자른다, 생각에 안 맞는다 했을 때는 그걸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용납을 안 하고 처벌을 합니다. 처벌. 너 잘못됐어. 어? 잘못됐으니까 벌 받아야 돼. 혼나야 돼. 지금 여기서 그렇게 웃고 떠들 때야? 사실 제가 오래전에 어린애가 아버지 장례식에서 친구가 오니까 친구들하고 뛰노고 노는 걸 봤어요. 그 어떤 어른이 아니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저 어린애는 저거 웃는 것 좀 봐. 노는 것 좀 봐. 그렇게 요구하는 게 이게 얼마나 안 맞는 겁니까? 어린애인데, 어린애인데.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아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한 것들을 가지고 죄책감을 유도하고 비난하고 야단치고 이러는 가운데서 이런 이 처벌 도식이 만들어지고 처벌 도식이 이런 그 처벌 양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과 관계가 많아요. 이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가 타인들을 위해 자기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야단을 칠 때 부모 앞에 말 잘 듣는 아이를 야단치는 경우는 없어요. 동생들한테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다 주는 그런 아이들 야단치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뭐 친구들이 놀러 와도 나 지금 안 놀아. 나 지금 공부해야 돼. 우리 엄마가 지금 나 뭐 방 치우라 그랬어. 뭐 하라고 했어. 나 그거 해야 돼 하고 자기를 친구들하고 노는 마음을 희생하고 엄마 말 잘 듣는 아이를 갖다가 야단치는 경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는 이 일은 주로 부모들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모자랄 때 양육, 훈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과잉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거기 못 모자랄 때 처벌하는 거예요, 처벌. 그래서 그 처벌을 안 받으려면 방법이 뭡니까? 희생이요, 희생.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는 뭐 종아리를 때리는 것도 처벌이지만 엄마가 자기를 안아주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자기 보고 웃어주지 않으면 아이에게는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줘. 안 줘. 누구만 봐. 집에 들어오면 동생 얼굴만 쳐다봐. 왜? 어리다고. 자기도 엄마가 필요한데. 엄마 관심이 필요하고 엄마가 안아줘야 되고 엄마가 이쁘다고 해주는 걸 받아야 되는데 밑에 있는 동생만 이쁘다고 안아주고 그러는데 진짜 어쩌다가 자기가 동생을 조금이라도 뭔가 자기 장난감 안 준다고 해서 동생을 울리면 혼이 나지. 어쩌다가 동생이 달라는데 싫은데도 마지못해 주니까 아이고 다 컸네 하고 아우 착해 이렇게 칭찬을 하니 그 아이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자기 희생밖에 없어. 그냥 동생이 달라 그러면 줘야 돼. 그냥 하고 싶어도 못하고. 왜? 그나마 해야 자기 희생을 해야 부모가 아유 이뻐하고 한번 쳐다보고 머리에다 쓰다듬어 주니까는 그거 얻어먹으려고 그 스트로크인데 그거 얻어먹으려고 이제 내가 세상에 사는 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안 되는 그냥 다 내가 양보하고 희생해야 엄마가 말을 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엄마가 가라 그러면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생존할 수 있겠구나. 이런 가운데서 희생도식이 만들어져. 이 희생도식에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 양식으로 부모가 처벌 도식이 있으니까 자녀를 처벌로 키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키워가면 자녀 속에는 처벌 도식이 만들어지고 또 자기 희생 도식도 만들어지고 이러면은 결국에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처벌 양식이 돼서 뭔가 남에게 뭔가 조금만 자기 욕심만 책임하는 막 자기 욕구를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것만 하면 뭐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막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이게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사랑으로 은혜가 있어서 진리를 깨닫고 자기 희생이 안 된 것 때문에 회개하는 건 이건 괜찮은데 도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자기 위한 것만 하면은 내가 좀 너 스스로 자기를 비난하는 거야. 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아빠 죽겠어도 힘들어 죽겠어도 뭔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 희생. 물론 건강한 성인 모두에서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종로로 탈 수 있지만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그냥 어릴 때부터 처벌 양식, 처벌 도식까지는 어머니한테서
그냥 조금만 잘못해도 혼나고 엄마의 비위를 맞춰야 아이고 하루를 살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그냥 그나마 하루를 갖다 편히 지내고 이러고 지나가니 완전히 그게 익숙해지고 이제는 엄마와 같이 살지도 않고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엄마가 자리 잡아가지고 무슨 일만 했으면 엄마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해가지고 지나치게 자기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까지 괴롭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처벌 양식. 처벌 양식이 이 가진 사람들의 이 모습 중에는 이 자기 희생의 모양을 잘 보여요. 이 패턴입니다. 타인 우선이요. 타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늘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해. 얼마나 또 아주 성숙한 것 같잖아요. 이게 성숙한 게 아니라 병들어서, 병들어서. 병들어도 이럴 수 있다는 거. 또 죄책감,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고 나면 막 극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 부정, 자신은 욕구를 충족시키면 안 돼. 자신의 욕구를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욕구를 다 꺾어야 돼. 꺾어야 돼.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좀 일치된 모습 같지만은 아까도 늘 말하지만 이게 성령의 충만해서 은혜를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막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어릴 때 지나친 걸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고 조건적 사랑이나 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처벌 양식을 가진 사람들, 처벌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 이런 처벌 양식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해요. 내 배우자나 또는 남자친구에게 뭔가 하기 싫다고 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그들이 언짢아 할 거잖아요. 남편이 말하는데 가기 싫다고 그럼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거 싫어할 거 아니에요.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내가 하기 싫어도 하고 말아야지. 그러니까 참 지금 뭐 하기 싫다고 말 자기 하고 싶으면 또 하기 싫다고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 하는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대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나에겐 가장 중요해요. 예, 성숙하지요. 아름답지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자기 희생하는 거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벌 양식에 걸린 사람도 이렇게 한다. 이런 사람은 어쩌면 어릴 적에 부모님의 무언의 행동이 죄책감을 유도했을 수 있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벌써 아이는 부모가 실망했구나. 엄마가 아빠가 불편하구나. 감지하고 내죠. 뭔가 자기가 했는데 엄마가 싸늘해져. 보는 눈이 벌써 달라져. 인상을 찡그려. 야단을 안 쳤는데도. 예민한 아이들은요, 그런 것에도 민감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부모는 자기 생각, 감정, 불편한 감정을 뭐 심한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막 때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딱 말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고개 휙 돌려버리면 그것에도 아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스스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처벌 도식에 덫을 만들고 희생 도식에 덫을 만들고 거기에 다리를 끼운 거예요. 그리고 꼼짝도 못하고. 자, 그래서 이 처벌 양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뭐 그런 게 있어. 그다음에 요구하는 부모 양식이 있어. 요구. 아까 처벌하는 부모 양식을 지금 얘기했고, 이 부조금 역기능적 부모 양식에서 처벌하는 부모 양식, 요구하는 부모 양식 둘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한 거는 처벌하는 부모 양식이고, 지금부터는 요구하는 부모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자신에게 높은 중압감을 부여하거나 높은 기준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무슨 말이냐면 요구하는 부모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늘 자기에게 중압감을 부여해. 부담감을 준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늘 불안해. 근심이 되고. 굉장히
기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예 뭐 설거지를 해도 그냥 완벽해야 돼. 뭐 뭘 해도 각도를 딱 맞춰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요구하는 부모 양식을 가진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완벽주의. 내가 이 일을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해내지 않으면 나는 쉴 시간을 가질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면 됐다고 해도 안 돼요. 해가지고 자기 몸이 아파 죽겠어도 그 일을 하고 나서 뻗어도 그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요구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고 집안에서도 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선을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그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 돼. 왜? 어릴 때, 어릴 때 요구하는 부모 양식을 가진 이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자기한테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완벽주의가 그래서 만들어져. 그 완벽주의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정말 피곤해. 피곤해도 그걸 안 하면 마음이 더 힘들어. 그 몸이 피곤해 죽겠어도 마음이 시켜. 누가 시켜? 내 속에서 요구하는 부모. 옛날 어릴 때 이게 뭐야? 똑바로 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여기에 먼지가 있어. 왜 설거지 이렇게 해놨어? 당연히 이게 뭐야? 치웠는데요. 이게 치운 거야? 이렇게 해놔야지. 다시 해. 이런 것에 완전히 찌들어져 가지고 있는 사람, 길들어져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그게 부모님에 떨어져 있어도 그 부모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목소리로 계속 나한테 요구하는 요구. 언제까지 계속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목소리가 살아서 이 일을 역사하는 거예요. 치유가 될 때까지는. 치유가 돼. 실패와 공포. 이 중압감을 가지고 기대했던 것처럼 내가 이 일을 끝내지 못하면 나는 직장을 잃게 될 거야. 뭐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실패와 공포를 끌고 뭐 이게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아주 그냥 맨날 실패를 끌어다 놓고 너 그럼 망해. 너 망해. 너 이따위로 해놨다가 누가 널 좋아하냐? 그러니까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나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직장에서 뭐 발표하다가 발표해서 실수하고 나면은 망했어. 모든 사람들이 날 보고 다 싫어하고 다 무시할 거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누가 무시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기 시작해가지고 오만 욕들을 자기한테 다 하고 아유 이 바보 모질이 그러면서 막 그래. 극단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야 돼. 아니면 실패한 거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1등 해야 돼, 1등. 1등 해야 돼. 뭐든지 잘해야 돼. 이거 제일 잘하지 않으면 이건 뭐 실패지. 이게 뭐 그게 누가 세상에서 1등이나 알아주지 누가 딴 걸 알아주냐. 사람이 알아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거든요.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계속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참, 서운하는 부모 양식도 고기 먹혀 사는 사람도 보면 불쌍하고 요구하는 부모 양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보면은 불쌍하고 그래. 이 성취에 초점을 둔 요구하는 부모 양식. 성취요. 부모는 굉장히 성취에 초점을 맞춰. 그래서 직업적으로 또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기대하는 성취를 못할 경우 실패감, 중압감을 주로 경험해요. 그러니까는 뭔가 내가 뭘 했어. 그럼 아주 잘해야 돼. 합격해야 돼. 공부를 하면 아주 잘해야 돼. 대학을 가야 돼. 원하는 학교 가야 돼. 그거 못했어. 그거 완전 실패야. 난 실패야. 망했어. 필요 없어. 없이. 부모는 오히려 나중에 인생을 살아보니까는 그래서 마구 요구는 안 하는데도 스스로 어릴 때 그 요구하는 부모 양식을 가진 사람이 그냥 완벽주의 부모가 자기한테 요구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은요,
부모가 요구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를 요구해가지고 한번 뭐 실패하고 나면 우울해가지고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냥 다 끝난 것처럼 아무것도 새롭게 도전하지 못할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목표가 뭐냐?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근데 그게 되면은 막 좋은데 안 되면 완전히 패배자, 실패자로 그냥 막 난리 큰 사람. 당식은 모든 일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해. 우선순위, 높은 수준의 성취가 최우선으로 중요해. 그러니까는 이게 성취를 할 수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던데 안 되면 완전히 이제는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요구해. 넌 이게 뭐냐? 이따위로 할 거냐? 요구하는 부모 양식이 왜 생기냐? 과도한 요구의 역사가 과거에 있다. 그 사람 어릴 때. 이 사람들의 배경에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부모들이 있다. 엄격한 선생님이 있거나 승부욕이 지나친 훈련 코치들이 있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부모가 있거나 아니면 부모는 없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랬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완전히 뭐 그런 거 아니면 절대 그랬던 거. 이런 직접적인 강요가 영향을 주는 거 틀림없지만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부모가 모델링 통해서 형성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부모가 치기 완벽주의로 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했네, 속상했네, 더 잘해야지 막 이래가지고 밤잠 안 자고 아빠 죽겠는데도 뭘 해내고 이런 걸 자꾸 보여주면 아이고 저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요구하는 부모 양식이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간접적 영향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모델링이 부모가 극심하게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렇구나 저렇구나 저렇게 그냥 뭔가를 이루려면 저렇게 밥도 안 먹고 막 저러고 하는구나. 그렇게 죽겠어도 저렇게 하는구나. 관찰하자 관찰. 어린애는 관찰 모델링 그리고 부모의 행동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학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공부 잘하게 하려면 딴 거 없다고 부모가 그냥 책 보는 흉내만 하고 책을 자꾸 들고만 있어도 시간 나면 저렇게 책을 보는 거네. 아예 그러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냥 책 보는 게 무의식적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틈만 나면 아이는 책을 보는 아이가 되는 거야. 아이가 엄마가 틈만 나면 테레비 보고 있으면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틈만 나면 핸드폰 봐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뭘 해라, 안 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모습, 내 살아가는 삶 모습 자체가 아이에게는 학습거리야, 학습거리야. 저렇게 하는 거. 속상하면 저렇게 싸우는구나. 속상하면 저렇게 막 때리는구나. 막 화가 나면 상을 엎어버리는구나. 그걸 부모가 그렇게 자식한테 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배워버리면요. 자기도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화나고면 성질 상 엎어버리고 화나면 때리고 그 때린 사람한테 아버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어요? 저보다 더 했는데 저도 어쨌든 때리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내가 지금 그 싫어했던 아버지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뭐 화가 나면 수치검을 해대네요. 이러는 거예요. 왜? 배운 거든 배웠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요 애들이 부모 행동을 판단을 못 합니다. 옳고 그른 거 구분을 못 해요. 그냥 자기 걸로 가져와서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특별히 이제 여기 강의 듣는 분들은 뭐 자녀를 낳고 키울 분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손주들 키우면 이거 잘 가르쳐 주세요. 딸들한테 며느리한테 애들한테 네가 보이는 모습들이 애가 평생 가지고 가는 모습이다. 자기 걸로 만들어 가져간다. 그래서 조심하도록. 내재화, 내재화. 높은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굉장히 높은 기준. 그리고는 성인이 돼서 같은 패턴, 이 부모가 보여줬던 패턴을 반복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경우 부모들이 어린 시절에 강요를 안 했는데도
부모 스스로가 극심하게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녀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다. 요구하는 부모 양식의 메커니즘입니다. 요구하는 부모 양식의 메커니즘이 뭐냐? 제일 첫 번째가 중압감, 그리고 두 번째가 좌절된 욕구. 중압감이 뭐냐 하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 부족해.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아, 시험 봐가지고 3등 했어. 아이, 3등 이게 뭐야? 1등 해야 되는데, 망쳤어. 그래서 1등 했어요. 그럼 만족해야 되잖아. 아유, 내가 지금 반에서 1등이지만 전교에서는 이건 뭐 아직도 멀었네. 뭐 이러고 전교 1등을 하면은 이게 전국에서 몇 등인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서울대 가도요. 서울대 애들이 자기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고 비교하면서 중압감 가지고 열등감 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많대요. 좌절된 욕구. 이 뭐냐 하면 부모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했잖아. 그럼 그 자기 좌절된 욕구를 자녀를 이용해서 충족하려고 자녀들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내가 피아노를 치다가 잘 못 쳤어. 그럼 아이한테 피아노를 치여서 내가 못한 거 하게 하려. 그냥 막 내가 의사 되고 싶은데 의사가 안 됐어. 그럼 내 아이는 의사 시킬 거야. 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요구하고. 성적을 잘해갖고 와도 부모는 의대 가려고 그러면 전교에서 몇 등 안에 있으니까 반에서 3등하고 5등 하는 거 이거는 성적도 아니야. 이따위 성적 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혼이나 내고 막 그런 감정 억압. 이 요구하는 부모는요. 감정을 억압해요. 감정 표현 자체를 잘못했다고. 슬퍼도 슬픔 표현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성도 그러지만 남자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감정 억압을 많이 시켰어요. 울지 말라고, 화내지 마. 그래, 한 가지 제가 말하는 대로. 화내는 거는 사내답다고 좀 냅두고, 나머지 감정은 용납을 안 하니까. 잘못한 걸, 그래서 슬퍼하는 건 잘못된 줄 알아. 부모들의 좌절된 노력을 통해 형성된 양식이다. 끝없는 압박의 순환이다. 강한 요구적인 부모 양식은 자신 기준에 충족될 만큼 자신을 계속 압박하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껴. 부족.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거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행복합니까? 원하는 게 채워졌을 때, 아, 좋다. 배고픈데 밥을 시켜 먹으면, 아, 배부르고 좋다 하는 건데, 밥을 먹고도, 아유, 아직도 배고파, 모자라. 어디가 만족이 없잖아. 그러니까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맨날 부족한 것밖에 없고. 요거죠. 부모 양식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성공을 위해 자신을 무작위하게 압박해야 된다고 생각해. 매 계속 자기를 아유, 어떻게 저렇게 몰아붙이냐 싶을 정도로 몰아붙여. 그게 성공이에요. 심한 사람은 자기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도 몰아붙여. 얼마나 몰아붙이는지. 이런 이 패턴을 가진 사람은 번아웃이 돼요. 나중에 몰아붙이다 안 되면 다운이 돼버려가지고 아웃돼서 우울, 불안, 이렇게. 한마디로 이 요구하는 부모 양식이 작동되는 사람은 진정한 만족감과 행복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기준이 높으니까. 한번 아이한테 전교 1등을 갖다 목표로 삼으라고 그래 보세요. 그럼 전교 1등 한 명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떨어지잖아. 또 1등을 했어도 행복한 건 잠깐이요. 다음에 못하면 또 안 되니까. 끊임없이 이러고 있어. 역기능적 부모 양식의 치료 목표가 뭐냐? 역기능적 부모 양식의 치료 목표는 이 양식을 약화시켜요. 약화. 이게 무슨 말이냐? 처벌 양식을 약화. 또 요구하는 부모 양식을 약화. 방법은 뭐냐? 역기능적 부모 양식에 대해서 질문. 왜 그래야 되냐고. 이유가 뭐냐고. 근거가 뭐냐고. 사람들이 흉본다고. 누가 흉보냐고. 흉본 사람 한번 찾아보자고. 이러면서 자꾸 이 처벌적 부모 양식, 요구하는 부모 양식에 대해서 그게 맞는지 옳은지. 어릴 때는 부모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옳고 그런 걸 판단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냥 받아들였어. 이게 내재화된 거거든요.
이제는 애가 아니잖아. 내 안에 어린애도 있지만 어른이 있으니까, 건강한 성인이 있으니까. 자, 그래, 전교 1등을 해야 된다는 게 맞냐? 어떻게 다 1등을 하냐? 사람들이 다 가진 게 아닌데. 그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기도 하고, 어느 하나만 잘하기도 하고, 어느 거 적당하게 무난하기도 하고, 타고난 것도 있고, 환경도 있고, 다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그 아버지가 애한테, 야, 누구는 네 나이 때 뭘 했더라? 하고 비교해가지고 야단을 치니까, 아버지, 링컨 대통령은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 했어요. 아버지는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이 다 타고난 게 다르고 영역이 다른데 어떻게 그 완벽을 요구해가지고 거기다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실패자라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어디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를 잘하면 딴 거 못하게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고, 제일 약하게 보이는 눈이 제일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기능적 부모 양식에 대해서 질문하고 제안 두고 심지어는 모두에 치료하는 과정에서 막 싸워요. 말싸움을. 그게 말이 되냐고 옳은 거냐고 어떤 데 따져가 싸우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네. 이제 왜냐하면 성인들은 이성이 작동되잖아요. 경험이 있잖아. 어릴 때야 무조건 받아들였지만 이제 성인이 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좀 전반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 성인 모드로 건강한 성인 모드로 볼 수 있도록 자, 이끌어주는 상담자 역할이 뭐냐? 상담자는 이 양식과 연관해가지고 내담자들이 가지는 지나치게 높은 기준, 자기 평가, 절하 줄이도록 도와줘.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 실패자로 만들어. 이 실패자야. 기준이 너무 높아. 그래서 그거 아니야 해가지고 잘 줄이도록 해주는 게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재양육이라는 게 있는데 내담자가 처벌적인 부모와 싸우지 못해요. 왜? 워낙 기가 질려서 눌려 있어가지고 자기를 방어도 못해. 그리고 계속 자기 자신을 공격해. 그러니까 상담자가 나가가지고 환자를 내담자를 위해서 처벌적인 부모와 싸우는. 실제로 부모하고도 싸우기도 부모 역할을 만들어 놓고 부모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막 하기도 하고 또 내담자 속에 있는 처벌적 부모 양식과 막 싸우기도 해 상담자가 싸워요. 왜? 넌 도대체 그게 뭐냐 하고 이렇게 나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게 어때서 그러냐 해가지고 막 부모 양식하고 스티면하고 싸우기 상담자가 싸우기 돼. 그 속에 잘못된 생각하고 싸워야지. 내담자는 상담자의 대응 방식을 관찰하고 상담자가 이럴 때 이렇게 하는구나 관찰하고 배우기도 하고 점진적 이양이 뭐냐면 이제 점점 건강하게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한된 제양육이 지난번 우리 21일 날 지난주에 우리 오프라인 수업에서 다룬 게 이 제한된 제양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강의를 들었을 거고 못 들은 분들은 또 강의안 올라갔고 또 이승래 목사님이 타자해가지고 했으니까 그것도 좀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요적 접근의 핵심 원리가 뭐냐? 우선은 방어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방어 기술. 내면의 비편적 목소리에 맞서는 법을 배우는, 가르쳐. 상담자는 처벌하는 부모 양식, 요구하는 부모 양식에 대해서 처벌하는 형식. 넌 이게 뭐냐 하고 스스로 자기를 막 비난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맞서서 내가 어때서 하면서 막 맞서. 꼭 그런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막 맞서게. 자기 소리에서 넌 이것도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럼 내가 어때서? 이러면서 자기를 욕하지 마. 무시하지 마. 사람들 실수할 수 있어. 맞서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방어 기술 가르쳐. 누구 방어? 내 속에서 처벌적인 부모 양식, 요구하는 부모 양식이 나한테 지나치게 요구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치료하는. 또 한 가지는 자기 연민을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치타하고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팽이하고 내기를 했대. 어, 왜? 치타는 치타대로 가는 거야. 난 나대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괜찮아. 이렇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친절하게 사랑해. 그럴 수 있지. 네가 뭐 이러는데. 이러면서 자기를 친절하게 이해심 있는 태도로 자꾸 자기를 바라고 그 자기를 칭찬해주고 또닥거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이잖아.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목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그 성경에 자기를 사랑해줘야 돼. 존중해줘야 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실수를 용납해주고 잘못을 용서해주고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자기 연민, 자기 긍휼, 자기 사랑이 자꾸 그 소리를 하도록 도와주는 게 치료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양식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자꾸 그런 걸 가르쳐줘. 현실적인 기준, 이게 뭐냐 하면 건강하고 달성 가능한 기준을 설정해서, 달성 가능한 기준을 설정해서, 아니, 전교 1등 하지 말고, 너 지금 몇 등이야? 반에서 15등이야. 야, 그래. 네가 어느 정도, 한 열심히 하면 반에서 10등 정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야, 그래. 그것만 올라가. 또 뭐 다 올라가지 못하고, 네 과목에 뭐한 5점씩만 올라가도 우리 파티하자.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이제 누가 해주면 좋지 뭐 없으면 야, 나는 이번 성적이 전에는 80점 맞았는데 이번엔 나 85점만 맞아도 잘했으니까는 나를 위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한번 사서 옷 사서 입자. 이래가지고 자꾸 건강하게 달성 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하면은 잘했어 이래야지. 100점 안 맞았다고 80점에서 85점 올라갔는데 이것도 성적이 올라간 거냐?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새로운 패턴, 건강한 자기 돌봄 행동을 습관화시켜주는 겁니다. 새로운 행동 패턴이라는 게. 자꾸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막 비난하고 할 수 없는 거 요구하고 부담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경계 설정, 타인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 설정. 이게 뭐냐면 나는 나니까 나는 집에서 형제들에게 종노릇하라고 생긴 게 아니잖아. 나는 부모의 비율을 맞춰서 부모가 원하는 것을 대리로 성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나는 남편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경계. 그래서 나는 나야. 난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건강한 경계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이름이 뭐냐? 회복. 역기능적 부모 양식으로부터 회복은 시간이 좀 걸려요. 왜? 워낙 어릴 때부터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재된 비판적 목소리를 바꾸고 자기 연민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인 모두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가악한 부모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야, 너 이게 뭐야? 하고 나오면 그걸 갖다가 목소리를 변조를 시켜요. 상상 속에서 변조를 해. 야, 뭐 이게 이렇게. 그러면 그 소리가 나올 때 그 소리를 바꿔버려. 그럼 웃어. 그게 무섭지 않고 뭐 내 속에서 나는 목소리인데 내가 바꿀 수 있죠. 이래가지고 좀 바꾸기도 하고 이러면서 맞서고 자기 자신의 친절하고 자기가 할 만한 것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나서서 그러지 마. 나 이제 더 이상 나 자신 비난 안 할 거야.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왜 나를 정죄해? 하나님이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왜 나를 비난해? 비난하는 이것은 옳지 않아. 틀렸어. 나는 나를 비난 안 해. 나는 나를 좌절시키지 않을 거야. 무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는 나를 사랑할 거야. 나를 존중할 거야.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받아서 나는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기다려줄 거야. 이래가지고 자꾸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한참 노력하다 보면은 이 목소리가 점점 힘을 잃어요. 힘을 잃어.
이제 점점 처벌하는 양식의 목소리가 힘이 안 나. 요구하는 목소리도 힘이 안 나. 왜? 너 전교 1등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왜 1등 해야 돼? 어떻게 1등만 있어?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난 꼭 해야 된다는 게 없어. 난 내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성취하면 난 그것으로 좋게. 하나님도 많이 있는 자에게 많이 구하고 적게 준 자에게 적게 구한다 그래. 꼭 세력으로 많아야 되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성공이 아니고 어떻게 세상에 다 1등만 있어?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5등도 있고 10등도 있지.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너무 높은 기준을 내세워서 그게 맞추려고 내 자신을 학대하면서 나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스스로 선포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러면은 아이고 이런 생각만 하고 그런 얘기를 자꾸 듣고 안 해보던 거지만 자꾸 자기하고 싸우게 하고 싸워서 이기고 막 안 되던 거 소리 질리게 하고 살다 보면 그런 거 하는 거 그런 거. 이런데 양식의 사람 사람 막 싸움 붙이고 싸우게 하고 이기고 하고 막 편들어주고 이러다 보면은요 자기 속에서 정말 이런 내재된 처벌하는 부모 양식이 나타나고 요구하는 부모 양식이 나타날 때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뭐 이래가지고 나는 나야. 나는 이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분량을 따라서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이러면서 아예 그냥 자기 자신을 딱 선포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자유가 돼. 오늘 강의한 걸 핵심 정리하면은요, 우선 역기능적 부모 양식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치료의 핵심이 뭔지를 설명했습니다. 제한된 제약육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회복한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줬어요. 자, 그 다음에 역기능적 대처 양식이 나옵니다. 역기능적 대처 양식. 이게 오늘 이 역기능적 대처 양식을 어디까지 이제 한 30분 남았으니까 한 30분 동안 그때까지 할 텐데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여러분에게 줄 겁니다. 심리도식 치료에 있어서 역기능적 대처 양식은 초기 부적응 도식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달된 행동 패턴이다. 우선은 굴복 양식이 있어요. 굴복 양식.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일만 있으면 그 도식에 굴복이 되는 거예요. 도식을 수용해. 희생 도식이 딱 나오면 알았어. 나 희생하면 될 거 아니야. 처벌 양식이 딱 뜨면 맞았어. 나 못 났거든. 부족하거든. 그런 일 당해도 싸. 뭐 이렇게. 이런 유기양식, 유기도식이 딱 발견되면, 아유, 그렇지, 누가 날 좋아하겠어. 다 싫죠. 불신도식이 나타나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세상은 정말, 뭐 이렇게, 그냥 도식만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거기에 그냥 그대로 굴복해버리는. 그래서 그냥 도식이 굴복된 그런 이런 양식의 굴복. 이 취약한 아동 양식, 분노하는 아동 양식, 이런 양식에 그냥 굴복이 돼가지고. 회피 양식은 뭐냐 하면, 피하는 거예요. 피해. 분리된 보호자, 회피하는 보호자, 썩난 보호자, 분리된 자위자,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이런 건 회피 양식의 또 과잉보상 양식은 뭐냐 하면 자기과시자, 관심 추구, 완벽주의, 과잉 통제 이런 게 이제 대처 양식이에요. 사람들은 의외로 이 대처 양식으로 많이 또 해요. 아까 말한 대로 대처 양식엔 세 가지가 있어요. 조금 전에 했습니다. 자, 순종하는 굴복 양식은 뭐냐 하면 이 내담자들은 이 양식에 굴복하는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소망, 타인의 욕구, 완전 순종이에요. 저기, 난 네가 이랬으면 좋겠어. 그래요? 알았어요. 타인이 난 네가 이러길 원해.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난 못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타인들이 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적 태도.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부당한 대우. 그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으면 맞았어 하지 뭐 그냥 뭐 잘못했으니까 때리겠지. 사람은 꽃으로 때리면 안 돼요. 욕을 하면 욕을 먹으면 안 돼. 왜 욕을 합니까? 그렇게 욕하면 제가 불편합니다. 이래야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욕 먹었어. 아니요.
세상에 잘못한다고 다 욕먹으면 세상에 욕 안 먹어. 잘못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욕도 할 수 있지만은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부당한 대우, 학대 받아들이는 게 이게 굴복입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 이제 거기서 벗어나도 도와주는 게 상당히. 무조건적 수용. 타인이 요구하는 일들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거절하기 어려워요. 아우, 나한테 이걸 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저는요, 목사가 교인들에게 요구할 때, 교인들이 목사님 저거 못해요. 그러면 어디를 목사가 하라는데 해야지. 이런 거 안 합니다. 아이고, 거절하는 거 보니까 관계가 건강한 것 같아요. 왜? 자기가 힘든 걸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건강한 거지. 힘들어 죽겠는데도, 아이고, 목사님 하라니까 할 수 없지. 하기 싫은데도 해야지. 마지못해 해야지. 억지로 해야지. 이거는 좀 그렇거든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야 뭐 무조건 수용을 해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무조건 수용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뭐 다 알고 합니까? 그래도 받아들여주면 고맙기도 하지만, 또 안 받아들여주고 거절할 때도 감사하기도 한 거예요. 내가 하라고 했는데 싫다고 할 때도 나는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라는 대로 해줘도 그것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고 그래. 그냥 불복자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경계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냥 내가 타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에 대한 한계를 못 보여. 불가능해. 무통에 무한정. 그냥 요즘대로 끝까지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계속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시켜도 하고. 두 번째가 회피거든요. 회피. 대처 양식 두 번째가 회피인데 이거는 회피 중에 첫 번째가 분리된 보호자 양식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분리된 보호자 양식으로 회피를 쓰는 사람들은 사교적 모임 안 가. 술, 약물 사용. 왜? 그래야지. 아, 저 사람 술 취했어. 내버려둬. 이렇게 나가. 대인관계 상황 회피. 왜? 만나면 불편하니까. 감정 유발 요소 차단. 한마디로 분리된 보호자 양식 중에 대처 양식 중에 회피 대처 방식을 쓰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안 가요. 사람들 만나는 거 안 가요. 안 합니다. 상황 대인관. 그러니까 요즘에 이 회피가 많아가지고 방에 콕 박혀가지고 외톨이들이 수십만, 50만, 60만 지금 막 매년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요. 심지어는 가족들하고도 관계를 안 해요. 밥도 자기 집에다 갖다 주는 거 얻어먹고 살지. 나가서 식구들하고 만나면 부담스럽다고 아예 회피. 그리고 방 안에서 컴퓨터만 하고 게임만 하고 오만 그 유튜브나 봐가지고 그냥 그러고 핵심 메커니즘이 뭐냐? 대인관계에 동반되는 감정들이나 이런 감정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일반적으로 회피합니다. 아예 회피. 이게 분리된 보호자 양식이요, 회피. 두 번째는 회피 중에도 성난 보호자 양식이 있습니다. 회피 중에. 이게 뭐냐 하면 자신을 위협으로 감지되는 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딴 사람이 날 갖다가 막 비난하거나 처벌하거나 뭐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할까봐 아예 미리사 분노의 벽을 만들어. 그냥 만나자마자 막 짜증을 내고 막 성질을 내. 그럼 사람들이 가까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아우, 저 사람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왜? 그래가지고 자기를 회피하는 겁니다. 나 앞에 오지 마. 여러분, 강아지가 그러잖아요. 강아지. 조그마한 강아지들이. 왜 그래?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그 썩난 보호자 노릇을 하는 거야. 막 오지 말라고. 무섭다고, 두렵다고. 그래서 타인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막 만나자마자 막 불만을 표출하면 그 사람 누가 좋아해?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근데 딴 사람 자꾸 다가오면 내가 부담되고 싫으니까 가라고 어떻게 불만을 표출하고 분노를 표현하면 사람들이 가잖아요. 저 사람은 왜 만나기만 하면 저렇게 썩지를 내지? 왜 이렇게 못마땅한 게 많아서 맨날 못마땅한 표현을 하지? 아, 나더러 가까이 오지 말라고
다가오지 말라고 저러는구나.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속이. 그 다음에 분리된 자유자 양식은 이것도 회피거든요.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자극하고 분산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 감정을 차단. 어떤 사람은요, 일 중독에 빠져. 그냥 일을 과다하게 해요, 과다하게. 몰두해서. 그래서 이런저런 슬픈 감정, 억울한 감정, 이런 감정을 아예 느낄 시간도 없어. 왜? 너무 바쁘니까. 이것도 회피거든요. 감정을 제대로 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매몰하고 회피 안 보는 거지. 도박, 중독적 행동으로 감정을 차단해. 막 중독에 빠지면 이런저런 속상한 감정, 이런 감정들이 나타날 새가 없잖아요. 중독행위 하는. 위험한 스포츠, 자극적 활동으로 분산시키, 약물라면, 충동적 방식으로 자기를 갖다가 위로하면서 아예 그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 만나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들을 아예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리된 자유자 양식의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그래, 틈이 나면 컴퓨터 게임, 유튜브, 요즘은 뭐 TV 시청보다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맨날 쇼츠만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것씩. 그리고 공상. 한마디로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런 데 자기 보내면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해주고 그래서 사람들도 만나지도 않고 사람들을 만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들이 있으면 그거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도 안 하고 그냥 회피해서 이것만 하고 있어, 이것만. 갈수록 더 그래요.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말하는 걸 잃어버려가지고. 역기능적 대처 양식 중에 과잉 보상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굴복이 있고 회피가 있고 과잉 보상이 있다. 이 과잉 보상은 어떤 게 있냐? 과잉 보상 속에 또 7가지가 있어. 자기과시, 관심 추구, 완벽주의적 과잉 통제, 편집증적 과잉 통제, 위협, 속이고 조정하는, 그리고 포식자. 이런, 이런 걸로 자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도식의 그 양식들을 이렇게 과잉으로 해가지고 대처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자기과시. 이 사람도 내가 도식에 걸려 있어요. 그 도식에 걸린 것에 대해서 아파, 힘들어. 그걸 피해, 피하지, 피해서 아프지 않으려고 뭘 하냐? 과잉 행동, 과잉. 자기를 막 과시해. 경쟁적으로 사람들하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막 장점을 드러내서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폄하하고 학대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부제도 하고 나는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뭐 사람들 앞에서 말할 것도 없죠. 자기를 과시하죠. 과시.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런 아픔을 피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찌르고 들어가면 자기한테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안 보려고 안 보려고 하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막 과잉으로 행동하는 거죠. 공감교력. 완전히 누만 생각해. 타인의 감정, 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 느낄까, 뭘 원할까, 아예 공감 자체를 못해. 자기 과시로 살아.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제일, 내가 원하는 욕구가 제일 중요해. 온전히 나. 이러고 살아가요.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 태도와 타인에 대한 공감이 부족해서 이 과잉 보상으로 자기 과시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내나 마음에 덫에 걸려서 그 덫에 걸린 상처와 아픔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덮어가려고 한다. 이가 시작 두 번째는 우월감을 추구합니다. 내가 뭔가 낫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탁월한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그리고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해요. 어디나 특별한 대우. 그러니까 좌석을 앉으면 상좌에 앉으려고.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잘못하면 뭐 요즘은 뭐 어떤지 몰라도 옛날엔 강단에 못 올라와요, 아무나. 어릴 때. 장로님만 앉는 의자가 따로 있고, 목사님, 강단 그 꼭대기는 더 못 올라요. 특별해. 그래서 어디 가면 자기가 딱 그 중심에서 대우를 받아야 해. 잘못하면
이런 거 추구하면 안 돼. 우월감. 이것도 다 왜 그러냐. 왜 저렇게 대우받으려고 애쓰고, 왜 그렇게 자기가 뭔가 한 거 있으면 나타내려고 애쓰고,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려고 애쓰고, 왜 그러냐? 딴 거 없어요. 자기 속에 덫에 걸린 상처에 아픔이 있어. 그거 덮고 가리려고 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과잉과시하고 있는 과잉과시.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규칙도 무시, 규칙. 다 하는데, 너무 괜찮아. 괜찮아. 내가 왜 규칙을 따라야 되나?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법 안 지키잖아. 판사들도 법 안 지켜요. 왜? 선거법 위반 6개월이면 끝낸다고 법을 만들어서 공지했는데 2년 몇 개월 나도 끝나지 더 혼자서 맡아가지고 1년, 2년 끌고 가고. 왜? 자기는 법을 어겨도 되는 거야. 자기 과시자들. 있어요. 있잖아. 자기 과시.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어기고. 그 뭐, 규칙? 그건 다른 사람들이나 지키지. 우리가 왜 지켜? 이런.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여러분, 뭐, 대출 못하게 다 막아놓고, 그리고 집값 떨어지면 사세요. 막 이러고, 자기는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고,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망신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칙 같은 게 다른 사람에 해당되지 나는 거기 매일 일이 없어. 이런 거죠. 과시적 행동. 존경받기 원하고 자랑하거나 자기 과시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부풀린다. 그러니까 뭔가 과시적 행동. 인사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허리를 숙이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배를 내밀고 다 손만 딱 뻗고 이게 다 뭐야? 나는 너보다 낫거든. 이러는 거야. 이게 다 자기 과시잖아요. 과잉보상, 자기 상처와 아픔과 자기의 연약을 다 덮어가려고 과잉으로 했는 관심 추구 양식은 뭐냐면 과잉보식. 아주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 과장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고 외로움 또는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추구해요. 과도한 관심 끌기, 인정 추구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막 지나친 어떤 사람은 막 노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친 그 명품, 자기 생활비도 없는데 돈을 갖다 몇백만 원짜리 명품 백을 들고 다니고 이런 거면서 막 사람들에게 난 이거 들고 다니고 생활도 어려운데 차는 완전히 그냥 비싼 차 끌고 다니면서 나 봐.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관심을 끌려고 행동하는 것들이죠. 아니, 공자 양식은 뭐냐? 주의 집중, 반주, 과도한 운동 통해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완벽주의적 과잉 통제. 절대로 나한테 불운, 비난받는 거, 그런 거 나한테 있을 수 없어.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완벽해야 돼. 그리고 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누가 자기한테 안 좋은 소리 한마디만 하면 그냥 죽으려고 그래.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몸부림 묻히죠. 편집증적 과잉 통제는 뭐냐 하면 아주 예민하게 경계해서 혹시 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이용해 먹으려는 거 없나 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딴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의심, 불신, 누가 자기 옆에 사람하고 말만 걸어도 너 뭐야, 왜 저 사람하고 말 거는데 무슨 의미야? 막 해가지고 과잉 통제하려고 하는. 이것도 과잉 보상. 위협 양식은 뭐냐 하면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 모욕, 위협을 하는 거예요. 위협. 직접적인 공격과 위협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깡패들이 그러잖아. 자기들이 원하는 우리 건들기만 해봐. 막 해대고 위협을 해서 몸에다가 막 문신을 새기고 위협하고 다니는. 과잉보상이야 이거. 나 건들지 마. 내가 원하면 무조건 내놔야 돼. 원하는 걸 획득하고 자기 보호하려고 이런 위협 양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속이고 조종하는 양식도 있습니다. 기만적 행동, 속여서 조작하고 회피 전략,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처벌받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고 특별히 이거는 범죄자들이나 자기 나르시즘,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자기 일을 위해서 막 속이고 조종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왜? 과잉보상이에요. 있는데 없다 그러고
맞는데 틀리다 그러고, 틀린데 하면은 어디서, 그럼 내가 뭐 하냐, 해가지고 야단쳐가지고, 아예, 그냥,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썩이고 추죠. 포식자 양식은 뭐냐면은요, 이거는 아주 은밀하게 다가가서 아주 그래요. 그러니까는 차가운 공격성이 뭐냐면 위협 양식은 뭐에 아주 막 소리 지르고 위협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차가운 공격성. 뭐냐 위협 경쟁자 장애물 또는 적을 냉혹하고 무자비하고 계산적인 방식으로 제거해. 제거하는데 막 겁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포식자 양식은요 게이머 그 우리 이 교류 분석에서 상보, 교류, 또 서로 이제 소통하는 게 상보고 교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절충돼서 간다는 그런 어떤 이면교류 아주 교묘하게 상대방을 잡아먹는 사이코패스 성향 가진 사람들이 포식자 양식을 잘 써요. 아주 냉철하게 아닌 것 같으면서도 잔인하게 사람을 해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자기 원하는 걸 취하려고. 역기능적 대처 양식의 치료 목표는요, 공감적 측면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양식을 주로 하고 있는.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를 인식, 이런 대처 양식들의 결과가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깨달았게 해서 그 방법을 쓰지 않도록 도와줘.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양식의 영향력을 줄이는 게 치료의 목표다. 그 다음에 건강한 성인 양식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 양식. 기능적 건강한 양식인데 여기는 기능적 건강한 양식은 둘로 나눕니다. 행복한 아이 양식과 건강한 어른 양식. 역기능적이 아니고 역기능의 반대예요. 이제까지 다뤘던 역기능 것에 반대되는 건강한 양식. 역기능적 아이 양식, 역기능적 부모 양식, 또 역기능적 대처 양식 세 가지를 지난 시간과 이번에 맞춰서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을 가르쳐서 기능적 건강한 양식이라고. 여기는 행복한 아이 양식. 자기의 핵심 정서 욕구, 인정받고 사랑받고 안정감 있고 자유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뭐 자기가 필요한 걸 채워주고 이러면은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이런 행복한 양식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건강한 어른 양식, 취약한 아동을 양육하고 역기능적 양식을 조절하는 상태가 건강한 어른이다. 자, 행복한 아동 양식은 좀 더 자세히. 이 양식에 있을 때 사람들은 핵심 정서 욕구가 충족돼서 평화를 느껴. 따뜻한 감정, 아,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연결되어 있구나. 누군가 나를 보살피고 돕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채워지니까 이게 핵심 정서거든요. 따뜻하게 자기를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자기랑 함께했다고 든든하게 연결감을 주고 난 혼자가 아니까 외롭지 않아 이런 거. 그리고 날 누가 책임지고 보살펴서 내 연약하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충족감, 보람감, 자신감을 느끼고 긍정감, 자발감, 만족감을 느끼는 게 이게 행복한 아동 양식, 행복한 아동 양식. 그리고 건강한 성인 양식은 뭐냐? 취약한 아동 양식에서 이제 취약한 아동 양식에 있는 아이를 양육하는, 자꾸 자기 자신을, 내 속에 어린아이 있잖아요. 아이 양육하고 지지하고 보호해줘. 서로 상호 간에서 자기 훈련 원칙에 입각해서 썩난 아동 양식, 충동적인 아동 양식, 훈육되지 않은 아동 양식에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돼 해서 스스로 자기가 이제 우리 안에 식인이 있거든요. 어른들이잖아요. 그런 걸로 스스로 이제는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는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아이, 연약한 아이는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아, 그래, 네가 속상하구나, 네가 슬프구나, 괜찮아, 아, 내가 너 함께해주고 도와줄게, 이러는 거. 내 안에 있는 취약한 아동 양식이 나올 때 성인 양식인 내가 나가가지고 그 아이를 만져주고, 내면 아이를 만져. 또 훈련이 안 된 아이, 아무것도 아닌데 막 성질을 내거나
뭐 충동적으로 막 하거나 훈육되지 않는 아동 양식이 나올 때,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이러면 저렇게 하죠. 그래서 잘 관리, 역기능적 양식을 조절한다는 것은 부적응적인 대처 양식과 역기능적 부모 양식을 없애거나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렇지 않도록 이걸 누가 하냐? 건강한 성인 양식이 하는데 이 건강한 성인 양식이 아직까지 그 내담자 속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아직 있긴 있는데 약해. 그래서 누가 그 역할을 하냐? 상담자가 건강한 성인 양식을 가지고 내담자의 취약한 아동을 양육하고 아동 양식에 잘못된 성난 아동, 충동적이고 훈육되지 않은 아동 양식을 제지해주고 엮이는 양식을 대처 양식들을 조절해 주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스스로 이해를 하도록 자꾸 재양육을 하도록 이렇게 이양을 해주고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내가 한 것처럼 또 해보라고. 스스로 해보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취약한 아동을 돌보고 지지하고 잘못된 훈련되지 않은 아이들을 또 제어하면서 훈련을 시켜가고 대처 양식에 대해서도 스스로 조절해 가도록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이 건강한 성인으로 살아가니까는 이제 치료가 돼서 주변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나도 행복하게 이렇게 살도록 되는 게 이게 이제 도식 치료의 오늘 치료를 이렇게 하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그 워크숍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우리 교회에서 10시 반에 모여가지고 오전에 12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다음 주에는 특별히 부부대화법, 부부대화법, 부부대화법에 대한 특강으로 워크숍으로 제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짧은 시간이니까 그래서 부부대화법을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송도에서 밥 먹는 걸 얘기했었는데 거기 이제 미리 가서 한번 밥을 먹은 분이 거기서 먹는 것보다 선악동 교회 앞에서 먹는 게 진짜 맛집이고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끝나면 12시 끝나면 바로 여기서 밥을 먹고 그리고 송도로 갈까 하다가 송도 안 가고 저기 인천 대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또 아주 단풍도 그렇고 경기가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산책하는 시간 가지고 좀 시간을 지내다가 그러다가 그 근처에 아주 대형 큰 카페가 있는데 아주 분위기 좋고 카페에서 소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오전에 부부대화법 이제 강의한 거 훈련받은 거 그거 실제로 서로 어, 연습하고 하는 그런 것들로 해서 뭐 다음 주에는 그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0시 반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선악동교회 오셔서 또 이동할 때는 뭐 그냥 교회차가 스텔엑스가 2대 있으니까 그 2대로 움직여도 되고 또 거기서 바로 갈 분들은 차를 가지고 인천 대공원에 주차할 때 많으니까는 일단 그쪽으로 가서 그 근처에 카페도 주차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의외로 좀 분위기도 좀 안에서만 있다 답답하지 않고 또 좋은 일일 워크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는 맞춰서 다음 주에 10시 반에 우리 선악동께서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